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가뭄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로 꽤 많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늘 낮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9도, 포항이 20도, 경주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도 내일부터 계속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일당 체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대구 8개 구군 기초의원 121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92명으로 76%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지역구 24명, 비례 4명 등 28명으로 23%, 무소속은 1명입니다. 민주당은 4년 전 지역구 기초의원 45명 포함 10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8곳 모두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에서는 8명이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중대 선거구 시범 도입으로 관심을 모은 수성구 마 선거구에서는 5명 당선자 가운데 국민의힘 4명 공천에 4명 당선, 4명을 뽑은 수성구 바 선거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경북에서도 23개 시군 288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225명이 당선돼 78.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민주당 25명, 무소속 38명이었습니다. 최소 2인, 최대 5인 선거구로 치러진 대구 경북 기초의회마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나는 등 지역의 일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13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5월 대구와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6%, 경북은 6.4% 상승해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위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도 대구 7%, 경북 7.7% 상승해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은 1년 전보다 대구 8.5%, 경북 10.1% 올랐는데 특회 석유류의 경우 대구 35%, 경북 37.1%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요금도 대구 9.4%, 경북 9.9% 상승해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각종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외식비의 경우 1년 전보다 대구 7.4%, 경북은 7.5%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구 경북 기업의 경기 전망치가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본부는 이번 달 대구 경북 기업의 경기 전망치가 83.2로 전달에 비해 0.9포인트 오르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6월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에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산림청이 오는 19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본청과 지역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로 전환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예방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발생 때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나 드론 산불 진화대 등 진화 자원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압승이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처참한 패배였죠.
그동안 동진 정책으로 차곡차곡 다져온 표밭을 모두 잃고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선거 결과가 1980년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면서도 8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당선자가 늘었다며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주 실망스럽다는 지역사회의 평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서재헌 후보 득표율은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8년 전 김부겸, 4년 전 임대윤 후보가 40% 안팎으로 해볼만 하다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 수치입니다. 대구시의회는 4년 전 32석 가운데 지역구 4석 포함해 5석을 얻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는 1석도 얻지 못했고 정당 득표에 따른 비례 1석만 챙겼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보면 19.23%로 4년 전 35.78%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 같은 참패는 이미 예고되다시피 했습니다. 대구에서 정통 민주당 후보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김부겸 전 총리와 지난해까지 대구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일학 전 의원 등 4년 전 선거를 이끌었던 비중감 있는 인물들이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8개 구군 단체장 선거에는 극심한 인물난으로 단 4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최소 2인 이상 선거구로 당선 가능성이 큰 귀초의원 역시 공천 과정의 공정성 시비로 현역 의원 탈당이 잇따르는 등 내홍을 겪으며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당선자는 4년 전 지방선거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초 다시 설계하고 콘크리트 다시 치고 철근 다시 엮어서 이제 4년 뒤 다시 8년 뒤 다시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오랜 시간 동진 정책으로 대구 경북 표밭을 다져왔지만 석 달 전 대선 패배 영향에 이어 지방선거에는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부실한 대비로 다시 험지 중에 험지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아트로 불리는 NFT 아트 들어보셨습니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영상과 그림, 게임 아이템과 같은 기존 콘텐츠에 고유한 디지털 주소를 부여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 뒤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NFT 아트가 선보였는데 새로운 미술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관람객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관람객은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작품 옆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습니다. 원본 작품을 JPG 파일로 변환한 디지털 작품과 작품 해설, 판매 가격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작가의 실제 그림을 디지털화한 뒤 공유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하고 또 개인이 소장하는 이른바 NFT 아트입니다. NFT는 예술적 콘텐츠를 담고 있는 화폐인데 파손이나 노화의 우려가 없습니다. 모조품 제작이나 불법 복제도 불가능해 세계적으로 인기와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품을 소장하고 또 그 작품들을 여러 사람들이 향유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작품을 또 온라인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로 미술관에서 찾지 못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근 NFT 같은 미디어 아트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번이 첫 시도입니다. 첫 걸음이니까 아마 이 전시를 계기로 또 다른 어떤 우리 미술계에 색다른 또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거다. 그런 또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암호화폐, 메타버스에 이어 미래 경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NFT. 새로운 방식의 창작과 소비로 이어지며 미술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도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나섭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보상한 대구 경북 지역 독립유공자는 2,3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302건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고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협의회를 통해 후손찾기 홍보 활동과 독립운동가 묘소찾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병대 일사단이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경보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고 부대에서 발생하는 인목 폐기물 등 산림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화함으로써 연간 처리비 약 2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또 지난해 해병대 장병 2,900여 명이 동원돼 12차례에 걸쳐 해상 해안 정화 활동을 펼쳐 8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으로 휴가를 오는 노동자들에게 여행 상품 할인 혜택을 줍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중견,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의료법인 직원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구매가의 50%, 최대 5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숍 온라인몰에서 경북관광상품특별관에 접속해 여행 상품을 선택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 할인은 숙박과 패키지, 교통편 3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품 구매는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경상북도는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로고와 홍보물 등 시각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 웹 디자인 등의 제작 개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 초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15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경상북도는 6월 24일까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산림소득 분야 공모 신청을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가뭄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로 꽤 많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늘 낮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9도, 포항이 20도, 경주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도 내일부터 계속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